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시에 제과 제빵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의 베이커 김세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어느덧 저희 빙글빙글 베이킹이 3화를 맞이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다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주말 동안은 과제를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다시 돌아온 주에는 새로운 과제가 쌓여 심지어 월요일에는 정규 오디오 방송 심리 앞에 심리를 발음 진짜 어렵네요. 전준호 아나운서님의 발음이 정말 대단한 거였다는 걸 새심 느낍니다. 아무튼 정규 방송 스크립트를 작성해야지. 화요일에는 학회와 새로운 방송 스크립트 만들어야 되지. 와, 저 진짜 살기 힘듭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들 MT를 갔다는데 맞나요? 진짜 부럽다. 저의 MT의 기억은 바야흐로 1년 전이었죠. 새내기 시절에 MT의 환상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까박까겠지만 저는 딱히 굳이 이 돈을 내고 MT를 가야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결론은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온전히 저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과에서 즐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프로그램이 방영을 시작했거든요. 디저트에 대해서 다뤄보는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다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티빙의 더 디저트입니다. 달콤한 디저트 전쟁. 저희 방송의 시그널송인 꿈빛 파티시를 현실판이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예전에 하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워낙 어릴 때 나오던 프로그램들이라서 공감도 안 됐거든요. 무엇보다 요리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디저트는 보는 재미가 너무 많아서 진짜 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평소에 제가 모르던 종류의 디저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방송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던 게 그 맘모스 빵이었거든요. 그게 노티드 도넛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가서 없었어요. 패배의 맛을 느끼고 그 길로 노티드 도넛을 사서 결국 집으로 귀가했답니다. 결국 노티드 먹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했는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대동제 얘기를 안 했네요. 이번 학기 대동제의 주제 바로 리플레이. 포스터 보니까 엄청 이쁘더라고요. 2000년대, 2010년대로 돌아가 리플레이. 뭔가 벚꽃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네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그럼 리플레이에 맞는 저희의 추억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라의 루팡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서 그런지 흥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루팡 하니까 지갑 그러고 내 통장 루팡이라는 문장이 생각나네요. 이상하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추억의 노래나 예전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은 노래가 갑자기 제 귓가에 맴돌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동제도 꼭 그 컨셉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의 초심을 되찾아 방송 시작해볼까요? 초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방송의 포인트, 주제인 베이킹. 베이킹의 가장 기초는 무엇일까요? 휘낭시에? 그냥 일반 식빵? 아니면 마카롱?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답이 조금은 들린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의 베이킹. 오늘 소개할 제과 제빵은 바로 마들렌입니다. 조개 모양으로 작은 사이즈로 만든 디저트인데요. 손바닥에 쏙 들어와서 간식으로 먹기 아주 딱 좋죠. 제가 마들렌이라는 빵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노원구에서 유명한 빵순이었는데 항상 학원을 가기 전엔 가던 식빵집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네모난 식빵을 사서 학원을 갔었는데 아무튼 그 빵집에 들렀는데 작은 제과들이 놓여있는 제과칸에 레몬 마들렌이 있더라고요. 작은 조개 모양의 마들렌이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사요. 이걸 그렇게 사버린 여고생 김세연이었습니다. 식빵이랑 가격 차이도 2,000원 정도밖에 안 나서 그대로 사버리고 학원 쉬는 시간에 레몬 마들렌을 먹게 되었는데요. 처음 먹는 레몬 마들렌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달콤하고 그 안에 신맛이 마들렌을 더 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정말 먹자마자 입안에서 퍼지는 단맛에 마들렌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맛있는 제과가 있다니,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마들렌의 유래는 무려 18세기 루이 15세의 왕비 마리 레슈친스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제과를 나만 또 몰랐지? 18세기 당시에 루이 15세에게는 퐁파두르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정치까지 간섭할 정도로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정작 왕비인 마리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렸고 수많은 날을 혼자 눈물로 밤지 새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폴란드의 왕인 친정아버지는 왕비의 이런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들렌이라는 하녀를 그녀의 곁에 보내 과자를 구워주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하녀는 조개 껍질 모양의 과자를 구웠고 이 과자에서 하녀의 이름을 붙여 마들렌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 마들렌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과자로 유명하지만 본 고장은 폴란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마들렌의 레시피 정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필요한 재료는 달걀 95g, 바닐라 엑스트랙, 꿀 15g, 설탕 95g, 박력분 85g, 아몬드 파우더 30g, 베이킹 파우더 3.5g, 무염버터 115g, 레몬 제스트 1개 분량, 레몬즙 10g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마들렌 틀에다가 녹인 버터를 얇게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틀에 코팅력이 약한 경우에는 버터를 바르고 강력분을 뿌린 후 여분의 가루를 털어내야 되고요. 그 후에 실내 온도가 지금처럼 높을 때는 사용 전까지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바로 레몬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로 레몬을 세척하고 제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란 부분만 갈아냅니다. 그 후로는 반을 자른 뒤 스퀴저로 즙을 짜주면 되고요. 버터를 전자레인지 또는 직화로 녹여줍니다. 달걀에 바닐라 엑스트랙을 추가한 후 풀어주고 꿀, 설탕을 넣고 섞어준 후 중탕으로 설탕을 녹여줍니다. 박력분 아몬드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채친 후 다시 버터에 넣고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녹인 버터를 3번에 나눠서 넣으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왜 나눠서 넣는지는 저희 1화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1화 다시 보고 오세요. 레몬 제스트와 레몬즙을 넣고 섞어준 후 냉장 휴지 30분 이상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24시간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틀의 80% 정도를 패닝하고 사용한 틀 기준으로 37g을 패닝합니다. 175도를 후에 175도로 14분 정도 구워내고 구워서 나온 후 식힌망에 바로 올리면 배꼽이 납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틀에서 옆으로 돌려서 식혀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몬 글라시에를 입혀주고 싶으면 우선 아까 짜준 레몬즙 있죠? 이거와 슈가 파우더를 섞어준 후 붓으로 발라주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모든 레시피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나요? 물론 3화째라서 별로 드린 레시피가 없긴 하지만 사실 정말 기초이지만 여러분 원래 기초가 가장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기초에서 무언가를 잘못 배우면 더 이상 수학을 풀 수 없는 것처럼 마들렌은 베이킹계의 수학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마들렌이 참 쉽지만 어려운 이유는 마들렌의 배꼽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배꼽 부분의 반대편에 있는 조개 모양에 나오는 기포 때문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반죽의 온도나 오븐의 온도 그리고 반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모양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실패의 원인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마들렌이 부풀지 않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이는 마들렌의 최초 온도가 최소 180은 되어야 하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마들렌의 배꼽이 부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반죽의 가루류와 버터가 100% 잘 섞이지 않으면 안 부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죽이 너무 묽은 것도 배꼽이 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또 버터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죽에 버터가 잘 섞이지 않아서 분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버터를 녹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가장 의문이 드는 마들렌의 배꼽이 터지는 이유예요. 이는 팬의 약 80%를 채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반죽을 너무 많이 넣으면 꼭 배꼽이 터진다고 하네요. 마들렌에 생기는 기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란과 설탕을 섞을 때 너무 세게 빠치되면 많은 양의 기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미연의 방지를 위해 패닝하기 직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기포가 올라오면 반죽할 때 문제겠죠. 그럼 이쯤에서 마들렌과 관련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my girl through the cloud memories. Unfamiliar place but snug feeling. Piano melodies flow from the LP. Just groove it slowly, no quick. 눈을 감고 음악 속에 몸을 맡겨 비 속에 흐르는 대로 날 흘려 그녀를 상상하니 햇빛이 날 반긴 채 불들의 바람에 춤추네 마치 마들렌처럼 달콤한 게 내 문을 움직이네 난 이제 너를 위해 연주하네 그래 이게 가장 나답네 행복의 퍼즐을 맞춰보니 완성된 그림 미소를 띤 얼굴이 알아 항상 밝을 순 없지만 그저 빛의 선율을 따라 걸어 Let the light make you shine Live that I want to Love what I do 행복을 찾았어 Where are you now 마치 꿈 같은데 Where are you now 아련한 기억에 눈 감으면 보일까 너를 찾을 수 있을까 네, 오늘은 베이킹의 기초 마들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이킹계의 수학의 정석 마들렌. 오늘의 주제는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스크립트를 지금 다 못 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에 제가 아무튼 마무리 멘트 이렇게 적어놨네요. 대동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내일 저희 방송국에서 부스 운영하니까 학우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피켓 들고 우리 음악방송 홍보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베이커 김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시에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세연, 기술의 전준이었습니다.